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15번째 이야기 일지적 상태가 드러난 세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지적이라는 얘기로 해서 오늘까지 하면 세계를 아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지적 상태가 드러난 세계, 그러지만 일지사상 이렇게 또는 일지철학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일지는 불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지는 불변하여 전이람이 유지된 상태죠. 제가 지난번에 13번째 얘기, 13번째, 16번째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고요함의 정지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좀 불변하며 전이람이 유지된 상태로 언어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현실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생각의 끝에 도달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숭산행원 스님하고 성철 스님이 강연을 그렇게 했고 또 내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생각의 끝은 생각이 멈춘 세계로 티가 없고 잡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세계거든요. 이러한 생각이 멈춘 세계를 우리는 발음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발음의 세계는 바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함이 없는 것이니까 정함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함이 없는 세계라고 합니다. 이 발음의 세계에 거주하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만물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애당초 모든 만물이 태어났을 때 부정함의 세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정함의 세계에 태어나 있다는 말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 발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만물들은 발음에 따른 행위를 하기에 정도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라고 되죠. 우리는 정도에 따르는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익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함에 따른 이러한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정도를 따르는 행위를 어긋남이 없기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러한 이때의 만물들의 자연스러움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그게 같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 속의 연결은 발음으로 인해 자연스러움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라고. 자,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부정적인 이 세상은 발음이라는 것으로 인해 자연스러움이 유지되고 이 발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현실에 드러나 보이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기적 관계 속의 연결은 발음으로 인해 자연스러움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이 유지되니까 부조가 아닌 조화의 형태가 되고 갈등이 아닌 서로 간에 이해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자리타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서의 양태로 표현을 한다면 전자의 경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우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일지 상태로 불변하며 전이람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의미,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의 의미는 이 양태를 어떻게 해요? 발음의 성격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발음을 드러내는 작업 이것은 정도를 따르는 행위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의미는 만물에 따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에 대한 표현을 형이상과 형이하에서 형이란 존재로 표현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만물은 뭐예요? 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형의 존재는 사람과 사람 이외의 것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발음의 성격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는 이 발음의 성격이 내적 발음으로 선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적 발음으로 의로움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 이외의 것으로는 그랬어요. 사람 이외의 것으로는 발음의 성격은 자연스러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자연스러움은 조화로움을 말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부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부조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발음의 의미는 지금 자연스러움과 조화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물인 형이 가지는 정도를 따르는 행위 이게 뭐였죠? 우리가 이 위에서 발음에 따른 행위를 하기에 우리는 정도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발음에 따른 행위가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물인 형이 가지는 정도를 따르는 행위의 의미는 자, 선함과 의로움 그리고 자연스러움과 조화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표현은 정도가 적용되는 곳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지만 즉 우리의 정도라는 표현이 내적으로 선, 외적으로 의 그 다음에 전체의 물화일체가 되는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에 맞는 조화스러움 이 모든 게 같은 성격을 지니는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갖는 이 네 가지의 선, 의, 자연스러움, 조화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성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성질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표현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갖는 본질적 성질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갖는 표현은 같은 의미의 다른 언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형중 그랬어요. 만물의 형중 그러니까 만물들 중에 만물들 중에 형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이기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가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이다. 따라서 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로 보이는 세계를 아우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석가모니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천상천하 유아 독정 이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서 매개자가 사람임을 석가모니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를 받은 거죠. 모든 만물 중에 그 중에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두세 개를 잘 어우르는 매개자로 성장해야 하는 것. 이것이 곧 내가 바르게 성장을 하고 발음에 적합한 모습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청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용어에 알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보이는 세계를 여기서 발음에 적합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는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조화스러움을 이겨내는 자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자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는 혼란함이 없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움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석가모니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과 보이는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조화스러움을 지켜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 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 자는 개인에 대한 표현이지만 사람 개인에 대한 표현이지만 공동체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 이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갈등 없는 화합을 구현하는 것, 이러한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고 불신이 없고 화합을 구현하며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공동체에서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자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러한 당연한 시대를 우리는 유교에서는 천인합일에 따른 군분신신 부부자자로 표현이 됐고,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와 일치한 각 개인의 타고난 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각자의 상황마다 각각의 선에 이바지하는 중용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상상약수와 같은 무위의 행위이자 장자에 의하면 물화일체에 따른 자연스러움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게 용어가 틀리고 문장 구성되는 단어가 틀리게 보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예. 그래서 뭐 유교 틀리고 플라톤의 철학 틀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노자와 장자, 석가모니 이 사람들의 이제 철학이 각각의 틀리다? 아니요. 본질은 동일해요. 본질은 동일한데 사는 문화의 특성이 틀리니까 나오는 언어도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행위는 발음을 유지하기에 우리는 무슨 시대요? 정도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뭐를 추구했어요? 정도의 시대를 추구를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우리는 정도의 시대를 추구를 하려고 무차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시대는 개인적으로 발음을 보존하고, 자, 정도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발음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발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정에 손을 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도의 시대는 물이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발음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이 크니까 노자가 오직하면은 소국가민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사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보자. 많으면 여기에 부정한 사람들이 자꾸 더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이 같은 쪽장애를 빼보자. 이 얘기겠죠. 왜냐하면 개인의 삶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동참이 될 때 비로소 개인의 삶은 공동체의 삶으로 전환이 되겠죠.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우리는 개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관계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모습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 이외의 것과 사람 이외의 것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이외의 것들과의 관계로 확장돼요. 우리가 요즘 자연과에 있어서의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는 정도의 시대는 어때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것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러한 관계의 확장은 발음에 의한 관계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움과 조화로움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사람과 사람 이외의 것들과의 관계로 확장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계의 확장은 발음에 의한 관계로 나타나고 이것은 자연스러움과 조화로움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만물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라고 불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타자와의 관계, 사람과의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관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유기적이구나 해서 유기적 관계로 다 얽혀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가 보이는 게 한 동아리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러한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음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관계이기에 갈등과 불신이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발음과의 관계적인 삶은 그랬어요. 모든 만물에 대하여 유기적 관계를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관계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의 관계적인 삶은 결국 결과가 어때요?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관계로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관계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불신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갈등과 불신이 없어야 돼요. 이러한 갈등과 불신이 원인이 제거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신뢰와 조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 관계가 실현돼야 돼요. 유기적 관계라는 건 모두 칸칸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의 불신과 갈등이 없는 그런 서로 간의 신뢰를 갖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관계가 실현되는 조화로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얻기 위한 방법은 발음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발음에 의거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믿겠어요? 아니요, 신뢰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발음의 반대는 뭐예요? 부정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거짓, 엄밀히 얘기하면.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는 발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음을 지니기 위해 일지 상태에 머물 줄 알아야 합니다. 일지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발음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지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맑은 영혼을 보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맑은 영혼을 보존한다는 것은 일지 상태의 것과 동일한 형태에 있어서의 양태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맑은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함을 유지해야 돼요. 맑은 영혼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지 상태의
그 모습과 내가 동일한 형태가 돼 있으니 이게 오염되지 않으면은 나한테 드러나는 것은 뭐로? 내적인 선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내 이때의 선함이란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 상태인 평정심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불편하면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울렁거리고 갈등이 오고 그래서 마음의 울렁거림이 결국 머리의 복잡함까지 이어지죠. 그러한 상태가 사라지는 그 상태, 그 평정심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평정심이 유지되는 선함이란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맺는 토대가 돼요. 자, 이 얘기는 내가 불안함이 없고 상대하고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네, 맑은 영혼의 순수한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니 내가 불안한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아니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바람직한 관계가 설정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맺는 토대가 됩니다. 무엇이요? 평정심이, 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맑은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일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발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토대는 자기와의 관계를 맺을 때는 선함이 보존되어 맑은 영혼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타자와의 관계를 맺을 때는 자리이타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때의 자리이타적 관계는 반드시 의로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나도 이렇고 상대도 이렇고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의로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의로움의 기준이 안 되면 내가 많이 먹고 너 조금 먹어, 이것도 역시 자리이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자리가 크고 이타는 적은 거니까 자리와 이타에 있어서의 균형 감각이 사라진 거죠. 그 균형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는 의가 보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의로움에 근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의로움에 근거한 자리이타적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정의롭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라 부르게 되는 것인데 이 정의로운 자리이타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생활을 우리는 어디에요? 발음에 의거한 관계이자 일지적 상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적 상태에 있어서의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은 항상 정의로움으로 드러나고 이 정의로움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자리이타적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있어서의 자리이타라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고 일지 상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로 하나 드러내는 하나의 양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